이번 80일간의 유럽 일주를 처음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여행을 시작하기로 한 데에는 몇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여행 시기에 맞춰 전체적인 현지 날씨와 특히 한낮의 기온을 고려하였다. 5월 하순의 그리스 아테네는 벌써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볕 아래 하루 평균 오후 기온이 30도, 하루에는 밤 9시 30분이 되어서야 겨우 지는 상태였다. 6월 말 7월 초 극성수기 한여름에 이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또한 5월 하순의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조금 과장해서 아직 한겨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더 덥기 전에 유럽 남부 지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를 여행하고 7월이 되면서 서서히 올라가서 결국 스코틀랜드와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일정을 잡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 내가 도착했을 때 스코틀랜드는 초겨울 날씨였고 반면에 막연히 걱정했던 시베리아 동토의 나라 러시아는 당시 세계적으로 불어닥쳤던 이상 고온 현상의 영향으로 그리스 못지않게 무척이나 더웠다. 둘째, EU 연합국들 중에서도 쉥겐 협정에 가입된 국가들의 질적 위치와 그 이동 경로를 고려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여행지들이 자리한 유럽의 26개국들은 출입국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쉥겐 협정을 맺고 이들 국가들 간의 출입국 시에는 마치 동일한 한 국가 내에서 여러 지방의 도시들을 여행하는 것과 같이 비자 신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일체의 외교적 절차 없이 6개월 내에서 90일간 자유로이 체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안내 표지를 따라 나름 입국 심사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오다 보니 어느새 공항 밖이었다. 우리네 지하철역의 검표시설 정도? 최소한의 안전점검 절차도 없이 바로 입국해버렸던 것이다. 이번 80일간의 유럽 일주 일정 중에서는 영국과 러시아가 이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라 이 국가들로 입출국하던 경우와 쉥겐 협정국에 처음 입국하던 그리스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입국 심사와 출국 심사를 거쳤다. 그래서 애초에 일정을 기획할 때 비쉥겐 국가들, 즉 영국과 러시아를 제일 마지막 여행지로 꼽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의 여행 일정이 변경되면서 한 차례 더 출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터키와 이스라엘을 일정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스 아테네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내가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여행 계획, 4대 성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도 중요한 여행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까지 온 김에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자 하는 욕심을 냈었다. 그리하여 생각했던 일정이 그리스에서 터키, 터키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탈리아로 나오는 루트였다. 하지만 여행 시작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촉발된 격렬한 반대 항의 시위와 이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나날이 험악해지고 있던 상황이라 굳이 그 위험 속에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 포기했었다. 참고로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데는 이런저런 제약이 따르고 비행편도 많지 않아 가격도 비싼 편인데 의외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텔아비브로 들어가고 텔아비브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나오는 루트는 아주 저렴하게 비행편을 구할 수 있었다. 런던과 모스크바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긴 했으나 결국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모스크바에서 끝을 맺은 이번 여행의 일정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지극히 만족스러운 결과에 감사한다. 그리스 아테네 공항에서 시내, 즉 대부분의 유적지, 숙소, 맛집과 쇼핑이 밀집되어 있는 신타그마 광장이나 모나스트라키 광장 인근으로 나가는 방법은 한 서너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해당 호텔이나 개별 전문 업체의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하여서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원스톱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공항버스 X95번을 타고 신타그마 광장까지 나가는 방법과 공항철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신타그마역이나 혹은 모나스트라키 역까지 이동하여서 최종 목적지인 숙소까지 가는 방법이 있겠다. 나는 언제나 가능하면 늘 그러하듯 공항버스를 택했다. 공항에서 시내 목적지로 이동하는 그 길 위에 펼쳐진 처음 대하는 낯선 도시의 평범한 일상이 좋다. 지하철의 운행 시간 및 노선의 정확성이 꼭 필요한 바쁜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늘 공항버스를 이용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어느 도시나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는 길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않나? 라고. 나는 그 아무것도 없는 낯선 도시의 일상이 좋다. 아침 일찍 도착한 지극히 저가 항공답지 않은 비행 스케줄 덕분에 도착 첫날 하루를 나는 온전히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신타그마 광장과 모나스트라키 광장 그 중간 어디쯤에 자리한 숙소 베드박스에 체크인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 심카드를 구입하는 일이었다. 유럽 배낭여행자들에게 공유되는 정보에 의하면 몇 개의 업체들 중에 선택이 가능하겠으나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개인적으로 가장 익숙한 보다폰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후 그리스를 벗어나 유럽 각국을 여행할 시에도 사용 가능한지에만 유의해서 판매 직원에게 재차 3차 확인했더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다폰은 유럽 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웬만한 모든 국가들에서 자동 로밍되어 사용이 가능한 유럽 통합 유심 카드를 판매하고 있어서 나도 이번에 여행하는 내내 저렴한 비용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매우 유용하게 데이터 및 현지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나는 평소 하루에 두 끼를 오전 9시 반경에 아침으로 한 번, 그리고 오후 5시 반경에 저녁으로 한 번 먹는데 오전 9시쯤 아테네 공항으로 입국한 후 모나스트라키 역 근처의 숙소로 이동하여 체크인하고 보다폰 유심카드 해결하고 이리저리 아크로폴리스 주변으로 동네 한 바퀴 구경을 다니다 보니 정신이 없었는지 또 배도 고프지 않고 해서 굶고 있다가 마침 저녁을 먹기로 했다. 숙소 직원에게 신신당부하며 물어보기를 관광객들 가는 그런 식당 말고 철저히 현지인 식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밥 먹으러 가는 식당이 어디니? 라고 물어서 추천받은 식당이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맛집 다나시스였다. 아테네를 여행하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곳저곳 블로그 소개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래서 나 스스로는 절대 찾아가지 않았을 그 맛집을 이번 여행 대장정의 첫 끼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라면서 그 집 대표 메뉴의 이름까지 그리스어로 적어주었던 호스텔 직원 크리스토스의 정성 덕분이다. 늦은 오후부터 쏟아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대비와 천둥 번개 때문에 첫날 밤 아크로폴리스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에 깊은 상념에 젖어버리라던 애초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지만 하루 종일 천천히 걸으며 돌아본 아테네는 인류 문명의 발생지다운 장엄한 그 어떤 포스가 느껴졌다.